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의학클의 김규현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책을 사줄까?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을 저처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막상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놀이는 굉장히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하면서 즐거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놀이를 엄마 혼자서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노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역량들을 개발해 줄 수가 있고요. 삶의 방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놀이는 사회적인 기술을 키워주는데요. 이는 부모와 놀면서 지시를 듣고요.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고 말로 갈등을 해결하면서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의 비언어적인 활동을 부모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서로 감정을 교감을 하고 특히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놀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활동적으로 몸을 쓰면서 흠뻑 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디오, 아이패드, 디지털화된 장난감보다는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고 놀았던 전통적인 장난감을 이용하는 놀이들이 더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외 활동의 중요성은 모두 잘 아시죠? 솔직히 코로나 시대에 야외에서 마음껏 놀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야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는 비만이 줄어들고요. 심혈관계, 면역, 내분비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소아과 의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써서 놀았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피로감, 우울감과 같은 문제들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쓰면서 운동 범위, 민첩성, 균형 감각, 자기조절 능력, 유연성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 이후에 자유놀이를 실컷 하면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오히려 학업을 할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음식 만들었으니까 출동하는 거야. 루시. 이건 루시 세라라는 놀이인데요. 무슨 출동대원 놀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둘이서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이러한 놀이를 가상놀이라고 해요. 상상의 환경에서 서로 협력을 하고 가상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강해지고요. 가상 사건에 대해서 추론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 놀이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창의성, 문제 해결력, 그리고 팀워크, 유연성, 그리고 혁신을 기르는 방향의 놀이를 많이 했다라고 결과적으로 보여졌고요. 특히 아동기 때 성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실컷 놀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독립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탐구하고 또 학습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가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형화된 학습과 놀이의 장점들을 포착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요즘 새롭게 나온 용어들이 Playful Learning이라든지 또는 Guided Play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라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어떻게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우리가 놀아줄까 하는 자료가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PDF 파일로 보실 수가 있어서요.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고 각각의 나이에 맞게 아이들의 놀이로 연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둘째가 지금 만 5세니까요. 우리 둘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할 것,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할 것,
아이에게 어떠한 상상의 장면, 역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 공간을 제공할 것. 아이에게 현실과 상상을 오갈 수 있도록 할 것.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 집안일을 돕도록 하는 게 그 예가 되겠죠. 사회화를 연습하고 우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줄 것.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몸 동작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줄 것. 보드게임을 적극 활용할 것. 특히 민첩성을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드게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만족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한 보드게임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족했던 두 가지 게임은요, 너무 잘 아시는 도블 게임이랑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람쥐 게임인데 이게 되게 많은 유치원에서 제가 보기는 했어요. 보드게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고 요즘 아이들 다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1등 해야 되고. 저희 아이가 여기서 도토리를 다 바람이 불어서 잃어버렸을 때 정말 판을 뒤집고 울 정도로 너무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긴 사람을 축하해 줄 수도 있고, 내가 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경기 규칙, 반칙하지 않는 것들, 순응하는 방법들, 저도 이긴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 여러 가지들을 배웠거든요. 도블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에게 있는 카드와 같은 그림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호랑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본 사람이 호랑이,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민첩성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게임 같고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늘 아이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3살 이상부터 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색깔의 도토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판을 돌려주시고요. 내가 나온 거, 이게 자는 게 걸렸네요. 내 다람쥐가 자면 도토리를 가져올 수 없어요. 여기 바람이 불면은 제 판에 있는 도토리들이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걸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도토리 내가 원하는 색깔 하나 또는 2개, 아니면 이거에 맞는 도토리를 가져가는 건데, 이 다람쥐 집게로 도토리를 잡아요. 근데 도토리 잡다가 놓치면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근육 운동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정말 이 놀이는 강추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실은 저도 이전에는 보드게임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걸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